우리 네.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얼른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신 걸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죠. 예, 지난주 미국의 3대 지수 1에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탄탄했었고 우리나라도 뭐 하락은 했지만 외국인들 매수로 인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하락의 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예.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국제 수익률이 급등을 했고요. 이번에 7월 말 그러니까 2주 후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뭐 확실히 할 거다. 뭐 확률이 지금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그런 우려를 안 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뭐 CPI나 그 동안에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보면서 좀 바뀔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코앞에 와 닿으면서 점차로 야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시장이 이것을 버틸 수 네. 있겠냐. 이렇게 이제 체감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금요일 날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됐습니다. 그 전월에 30만 6천 건인데요. 이번에 20만 9천 건 나왔어요. ADP에서는 49만 건. 제가 자주 틀린다 그랬죠. 예. 금요일 이렇게 날. 나왔어요. 저 ADP가 요즘 잘 안 맞는데 예. 저게. 전에도 되게 많이 틀리는 게 저거였는데. 아니 옛날엔 정말 정확해서 거의 지표로서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틀려. 아마 저게 고용의 예. 잡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의 그런 대부분 거 아닌가? 어떤 이유인지 이제 그것도 이건 시간을 꽤 들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는 제조업 기반이 많았고 지금 서비스업 기반의 뭐 그리고 스팟으로 일하는 그런 맞아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잘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숫자도 뭐 어느 정도 틀리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이게 나오면서 시장이 플러스까지 올라갔었어요. 금요일 날. 네, 그랬는데 실업률이 3.6%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3.7%였죠. 그리고 실업률이 더 떨어졌어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지.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거. 거기다가 임금 상승률이 4.4%나 나왔습니다. 네. YOY로. 전월비 MOM으로 0.4%. 야 이거 확실히 금리 인상 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마지막에 쫙 밀려가지고 장중에 플러스까지 가다가 종가는 다우는 마이너스 0.5, 나스닥 마이너스 0.13. S&P 500은 마이너스 0.29 이렇게 끝났고요.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미중 갈등. 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쪽이 하락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AI형 반도체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은 하락하지 않았고요. 네. 전통 반도체 쪽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하락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시장이 그동안에 6월 달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악재성 재료들을 반영을 하고 지난주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코스피가 1.47% 주간으로 코스닥 0.1% 하락했는데요. 이건 역시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하락폭이 작은 것은 지난주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에코프로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약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만 원 근접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98만 원 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갈등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 이런 대표 종목들은 순매수 기조가 계속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뭐 빠지지 않고요. 여전히 뭐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좋은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뭐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 미국 시장하고 맨날 비교를 하는데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2,526포인트였습니다. 이 지수대가 중요합니다. 2,526포인트인데 2,500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중국의 CPI, PPI 나오고요.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나 요거 살펴봐야 되고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빨간 것으로 표시해 왔는데요. 미국의 6월 CPI. 지금 월가 전망은 평균치가 MOM으로 0.3%, YOY로 3.1%, 3% 초반까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9%에서 3% 초반까지 떨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금리 인상을 계속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기저효과와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에 여름을 지나고 나서 3% 아래가 아닌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많이 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폴란드 경제사절단 참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하고 기계주 요 테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13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그 금리 상황이나 그리고 부채 상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냐라는 게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진짜로 결과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75까지 가요. 우리 3.5면은 225bp 정도가 금리 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까지 그냥 둘 것이냐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 경제나 정부나 이런 부분들을 뭐 눈치 보기를 하지 않지만 한국은행에서는 미국의 연준의 정책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는 독립적이나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에서 5.25까지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여기서 두 차례 더 올린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마도 논란이 되거나 고민을 할 부분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호재성 재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TSMC 실적 발표가 13일 날 있고요. 14일 날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CPI와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호재성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죠. 호재성 재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슈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달 말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주요 빅테크는 이달 말에 다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시장은 좀 눈치 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말까지는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참고로 세 가지 장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기준금리하고 제조업 PMI하고 실업률 세 개를 갖고 왔는데 한번 여러분 찬찬히 한번 보세요. 이 기준금리의 그 08년도에 우리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 표시를 하는데 사실 미국의 부동산발 위기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5.25였어요. 근데 뭐 이걸 넘기겠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딘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PMI도 보면은 수준 자체가 지금 50 아래에서 위기 상황이 됐을 때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그렇습니다. 실업률도 급격하게 안정화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잘 보시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 반등해버리네요. 회색 선들이 좀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 그랬거든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반등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을 보면, 이 수준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다 변곡점에가 있습니다. 다 막바지가 있는 거예요. 막바지. 여기도 막바지, 여기도 막바지, 여기도 막바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쪽으로 터닝을 하느냐, 이거는 쉽게 이거 예단하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너무 큰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려는 시장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아니, 같다. 막바지까지 갔으니까 예상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떡해요? 금리가 여기서 더는 안 가겠지라는 예상이라든지 아니면 PMI가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겠지라든지 예. 아니면 뭐 실업률 같은 것도 예. 여기서 더 내려갈 데가 없다. 예. 이런 예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맞는데. 주식 좋다는 얘기네, 그러면. 예. 그 부분이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네네네. 자, 금리 수준이 여기까지 왔어요. 기준금리가. 네. 이때 여기까지 됐을 때 이후에 뭐가 있었냐? 이후에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여기 됐을 때 위기가 발생을 했고, 네. 이것도 여기까지 왔을 때 위기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중대한 건데 네. 그런 중대한 이벤트가 우리가 예상하는 예단하는 것처럼 쉽게
뭐 딱 떨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 상황 속에 시장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난 6월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나스닥은 이번 반년이 40년 만에 반기 기준으로 최고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 얘기하고 있고 제조업 부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하고 강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FOMC하고 빅테크 실적 까보자. 여기까지는 확인해야 하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좀 확인 심리가 더 작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계속 가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종목 순위만은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산보다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죠.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상승 모멘텀 부치하고 탄력이 둔화됐어요. 그런데 2,500포인트 근처에 가니 그럼 이 밑에 들어가면 요즘에 2주 전에, 그러니까 2주 전부터 그 전 주에 한 2주 동안 연기금 굉장히 많이 팔았죠. 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연기금 샀습니다. 반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는 지수가 떨어지면서 보니까 연기금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더 파는 것보다는 또 사는 쪽으로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밑에 들어가면 저가 매수는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그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있고 올라오면 또 매도 있고 늘 시장은 그랬지만 특히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이번 달 말에 두고서 눈치 보기가 계속 있으면서 그렇군요. 종목은 슬림화되고 그리고 종목 장착이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많이 보지 말고 지수도 많이 보지 말고 그런 얘기를 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올해 내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김한지 박사님 계속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2차 전지 쪽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부품 쪽하고 기계 쪽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매물을 맞으면 이제 끝이구나. 그럼 다른 데 쪽 그러면 내수주나 다른 데 가봐야지 이런 보고서들 나오긴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다. 그 안에서 계속 순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자, 뉴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직 안보 분야 관료들과 러시아 관료들이 물밑 대화를 진행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전쟁 얘기 하겠지. 네. 네, 전쟁 얘기를 아마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직의 제 이름은 다 안 써왔는데 그 유명한 전직 관료들 하고요. 러시아의 지금 핵심 인사들하고 비밀 회동을 했다라고 아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뉴스들을 좀 우리가 뉴스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처리수 오염수 제가 뭐 정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두 개 다 해갖고 왔는데요. 중국이 일본 10개 지역의 식품 수입 금지가 있었는데 그 유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리 감독 강화미 위험 있는 제품 수입 금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방사능 뭐 오염수 뭐 처리수 그거 방류하느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중국의 행보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하고의 지금 관계에서 우리가 좀 피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것들 뉴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뉴스는 그냥 가져왔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주에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불복 저렇게 하향했다라는. 됐군요. 예. 주에도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시. 예. 샌프란시스코 시. 시에도 줄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걸 이제 뮌이라고 하는데 시나 지자체들도 채권 발행을 해요. 자본 조달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저거 하죠. 예. 근데 저번에 갔었잖아요, 제가 거기. 진짜 네. 진짜 좀 과한 표현을 하자면 네. 고담시라니까 밤에. 샌프란시스코. 밤에 사람 못 돌아다니게. 예. 배트맨 있어요 거기? 완전 그 노숙자에다가 마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공실률 네.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운타운 같은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본거지인데 네. 팬데믹 후에 원격 근무가 많아졌죠. 그래서 도심의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상업운용 부동산이 취약해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도 영향을 받겠죠. IT 기업들은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뉴스에는 뉴스 3에서 전해드린 것 같은데 옐런 장관 방중현세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미중 관계 뭐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표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관계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중대한 이견을 그냥 재차 확인하고 갔다. 그렇게 워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가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스레드 때문에. 야, 한때 거의 맛이 갔다고 예, 했는데 그죠? 예. 자, 내가 요즘 페북 예. 보냐 막 이래가면서 그지? 예, 스레드 지금 1억 명이 넘어설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일론 한번 뜰래? 현피 뜰래? 딱 주식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이거 나오면서 그래도 어디 쪽에서 또 받쳐주니까 시장이 더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스레드가 상이. 지금 뭐 8천만인가 7천몇백만 뭐 이렇게 지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명 이제 곧 넘긴다고. 벌써 그래요. 1억 이번 주, 명이에요? 예, 이번 주 아. 넘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페북이 하는 서비스가 뭐 있죠? 페북하고 또 뭐 있지? 인스타. 인스타하고 또 왓츠앱인가? 아 왓츠. 왓츠앱도 거기 거지. 전 SNS를 안 해갖고. 보니까 저커워크가 대단해. 하여튼 스레드로 예. 그래서 지수 역량은 메타가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 방어를 뒤쪽에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이비들도 진짜 개망신이다. 맨날 부정적이고 막 하더니 또 이제 맞아요. 또 막 올라. 맞습니다. 그전에 네. 작년에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했거든. 예. 지금은 목표가 상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씩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거 진위 여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팩토리 뉴스는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배터리 공장이 인력 감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IRA 시행으로 인해서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미국 내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부문입니다. 다른 쪽이 아니고요. 기계 팩토리가 아니고 배터리 부문의 근로자 해고를 통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중국 매체와 해외 이제 뉴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속 줄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테슬라 측에서는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번째 뉴스 아까 전해드리는 것 같던데요. KDI에서 우리나라 경기 바닥론을 공식화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 경기 동향을 봤더니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다.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고 소비 심리 개선되는 걸 보면은 경기 바닥이 확실히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HBM 얘기 계속 많이 했잖아요. 삼성이 그 엔비디아와 AMD에서 수요 급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하고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와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생산을 2배 확대한다고 하면서 주요 장비를 발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업체들은 명단이 안 나오는데 뭐 일본 업체나 해외 업체들은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1조 원 투자로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타임즈 뉴스를 보면 AI 서버 수요로 인해서 HBM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요. 이쪽은 하반기 반도체도 터닝한다고 한다면서요. 그런 와중에 여기에 계속 증설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면은 2차 전지 막 뜰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올 작년 말에 남들은 다 감원하고 남들은 다 투자 축소하는데 증원하고 충원하고 그리고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거는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뭔가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여기는 그냥 끝나지 않고 이쪽은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게 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고요. 9번, 10번 뉴스는 카카오 한토증권이 카카오의 타겟 프라이스를 낮췄고요. 그리고 현대차증권이 CJ E&M 타겟 프라이스를 낮췄는데 뭐 개별 종목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두 개 다 뭐가 안 좋냐를 보는 거예요. 뭐가 안 좋냐를 봤더니 컨텐츠 매출액은 좀 회복됐는데 광고 경기가 부진하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 그리고 카카오 SM 편입 비용이 있고요. CJ E&M을 보면은 미디어 플랫폼, 영화, 드라마 모두 적자이다. 그리고 광고 경기가 부진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또는 경기가 좋아서 광고를 막 해야지 좋은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계속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기조는 하반기에 우리 경기가 확 돌아설까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불편한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섹터를 보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섹터와 그리고 왜 그렇게 그쪽을 좋지 않게 보는지. 야, 근데 CJ CGV는 반등이 안 나고 계속 빠지네. 아유 계속이죠 지금. 야, 이게 참.
티빙 뭐 웨이브 뭐 예. 이런 거 다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외국의 뭐 글로벌 OTT들하고 맞설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3개, 4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있죠? 하여튼 뭐 왓챠도 있고 뭐 몇 개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이게 적자 크더라고요, 다들. 네, 보면. 다 적자니까 예. 되겠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아침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